전통적으로 4월은 미국 주택시장 성수기지만 올해는 모기지 금리와 주택가격 상승으로 기존 주택 판매가 전월보다 0.5% 감소했습니다. 이는 2009년 이후 역대 4월 중에 최저입니다. 전미부동산 중개인협회는 30년 만기 모기지 평균 금리가 7%로 매우 높아 주택시장에 타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제는 트럼프의 관세로 3분기부터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연준은 물가 관리에 집중하고 있어 앞으로도 금리를 낮추기 어렵다는 점. And now we're pricing out from 4 to 5 cuts all the way down to 2 to 3 cuts for this year in total and pushed out all the way into September at the earliest. Does not look like the Fed's going to cut anytime soon. 이런 가운데 S&P 글로벌이 발표한 5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 예비치는 52.3으로 시장 예상치는 물론 지난달에 50.1을 넘어섰습니다. 서비스업 PMI도 52.3으로 4월에 50.8보다 올라 기대치를 넘어서는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22만 7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2천 건 감소해 미국 경제의 기초 체력은 여전히 탄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관세 영향이 아직 반영되지 않은 수치로 월마트와 타깃 등 미국 유통기업들은 관세 충격파에 대비한 가격 인상을 예고한 상태. 스포츠 의류업체 나이키 역시 가격 인상을 발표했지만 관세 때문이라고는 밝히지 않았는데 이 같은 미국 기업의 눈치 보기식 가격 인상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미국의 대중국 첨단 반도체 수출 규제 조치가 실패했다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의 작심 발언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의 수출 규제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의 인공지능 수석정책 고문 스리람 크리슈나는 21일 블룸버그 TV 인터뷰에서 우리는 분명히 젠슨 황에 대해 큰 존경심을 갖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GPU가 물리적으로 중국 내부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초당적이고 광범위한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슈난 고문은 트럼프 행정부가 여전히 중국에 대한 AI 칩 수출 확대는 안보 위험을 불러올 것이라고 보지만 미국의 다른 무역 상대국에 대한 광범위한 수출 제한은 재검토해야 한다는 황 CEO의 견해에는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나머지 국가에 대해서는 GPU부터 AI 모델 그리고 관련한 모든 것이 미국의 AI 기술로 이루어지길 원한다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젠슨과 저 그리고 우리 모두 동의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크리슈난 고문의 이 같은 발언은 황 CEO가 미국 정부를 향해 강력한 공개 발언을 한 지 몇 시간 만에 나왔습니다. 황 CEO는 이날 타이완 타이베이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미디어 Q&A 행사에서 수출 통제는 실패했다. 팩트들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황 CEO는 우리는 수출 규제로 H20 제품을 중국에 출하할 수 없게 됐고 그 결과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재고를 전액 손실 처리해야 했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어 중국 시장은 매우 중요하다. 중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컴퓨팅 시장이며 내년 AI 시장 전체가 약 500억 달러 규모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특히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기술 기업 중 하나인 화웨이가 빠르게 혁신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그들은 우리가 중국에 돌아오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황 CEO는 지금의 정책 방향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미국 정부가 이 금지가 효과적이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현장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 즉 현장의 진실이 정책 결정자들에게 영향을 주어 우리가 다시 중국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정책이 바뀌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추락하던 비트코인은 지난달 초에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연일 가파르게 오르더니 11만 달러를 돌파하며 결국 사상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반년 만에 다시 시작된 비트코인 강세장은 각종 호재가 겹친데 따른 것입니다. 특히 달러화 등의 가치를 고정하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조건 등을 규제하는 법안이 의회의 중요한 문턱을 넘어선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The ayes are 66 and the nays are 32. The motion is agreed to. 정당한 투자 수단으로 인정받으면서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지렛대로 미 국채 수요를 유지하려는 트럼프 행정부가 법안 처리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기업이나 기관 등 큰 손들도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관세 전쟁과 미국 신용 등급 하락 등의 영향으로 달러화나 미 국채가 흔들리자 일종의 디지털 피난처로 떠오르는 모양새입니다.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이 금과 같은 안전자산으로 자리 잡을 거라는 낙관론도 다시 확산하고 있습니다. We are working on a plan to launch spot crypto in the next 12 months, ideally this year, but in the next 12 months. 하지만 반년 사이 40~50%씩 등락을 반복하는 급격한 변동성이나 대규모 해킹 위험 등을 고려하면 시기상조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에 직접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 시장에 뛰어든 트럼프 대통령 일가를 둘러싸고 이해충돌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유통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침부터 미국 의회를 찾았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을 만나 예산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크고 아름다운 법안으로 이름 붙인 예산안의 핵심은 대규모 세금 감면입니다. 여기에 차세대 미사일 방어 체계 골든돔 예산까지 더해 지출은 더 커졌습니다. The one big beautiful bill will include $25 billion for the Golden Dome to help construction get underway. That's the initial sort of a down deposit. 예산안을 놓고 공화당은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정 적자를 우려하는 의원들이 세금 감면에 반대하며 저소득층 건강보험인 메디케이드 삭감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산안에 공개적으로 반대한 의원을 저격하며 법안 통과를 압박했습니다. I think he should be voted out of office, and I just don't think he understands government. If you ask him a couple of questions, he never gives you an answer. He just says, I'm a no.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다음 주 월요일 미국 현충일 전에 표결을 밀어붙일 계획이어서 예산안을 둘러싼 갈등은 이번 주 분수령을 맞을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예산안에 한국에서 논의 중인 플랫폼법에 대한 보복 조치가 명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구글, 메타 같은 빅테크를 규제하는 국가를 차별 국가로 지정해 해당 국가 기업의 20%까지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미국 최대의 주택개보수 소매업체인 홈디포가 관세 인상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올릴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이외의 어떤 나라도 구매량의 10%를 넘지 않도록 제품 공급원이 다양해 관세로 가격을 올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It all starts with product because we got to have the stuff in the store that our customers want, and it's got to be priced right at the right value. 관세로 가격 인상에 돌입한 다른 기업들과 차별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미국 유통업체 월마트는 관세로 인한 가격 인상 방침을 밝혔고 일본 자동차 업체 스바루, 미국 법인도 최대 $2,000 가격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월마트가 부담해야 한다며 비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관세를 부과하고 유통, 제조업체들이 추가 비용을 흡수하게 만들려는 트럼프의 방침이 물가 인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알베르토 무살렘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미중 무역 긴장이 완화됐지만 관세로 인한 미국 경제의 부담은 여전하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관세에 따른 인플레이션 영향을 과소평가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고려할 때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소매업체들의 관세 대응 방안은 엇갈리고 있지만 이 관세로 인한 가격 인상이 3분기부터는 불가피할 것이란 시장 전망이 나오면서 연준 인사들은 경기 침체보다는 물가 관리에 통화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의 미국 국가신용등급 강등 조치 이후 첫 거래일을 맞아 미 국채 금리는 급등했습니다. 3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장중 5.03%를 찍으며 지난 2023년 11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의 장중 최고치는 4.566%를 기록하며 최근 수개월간 투자 심리를 짓눌렀던 금리 수준으로 재진입했습니다. 국채 수익률은 미국 정부가 돈을 빌리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이자를 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금리입니다. 국채 금리가 오르면 주택담보대출과 자동차 할부,
신용카드 이자율 등 실물 경제 전반의 자금 조달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헤지펀드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의 레이 달리오 설립자 등 금융계 주요 인사들은 미 국채의 위험이 무디스의 경고보다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There is no pathway. The Treasury is not providing any type of a path to right its balance sheet. It actually takes a decent amount of investors off the table. 미국의 중앙은행격인 연방준비제도의 주류인 존 윌리엄스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미 국채 시장엔 문제가 없다며 불안감 해소에 나섰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이 거치기까지 시간이 필요해 통화 정책을 놓고 연준이 좀 더 기다릴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연준 내 중도파로 통하는 래피얼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도 연준이 올해 금리 인하를 한 차례만 하는 방안을 선호한다며 신중론을 내비쳤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홍주혜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월마트를 콕 집어서 경고한 배경은 뭡니까? 월마트는 미국 전역에 매장 4천여 곳을 둔 대형 유통업체입니다. 전체 미국인의 90%가 월마트를 이용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지난주 월마트 측은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가격을 인상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관세가 여전히 높다고 지적했는데 이게 도화선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글을 올려 월마트는 가격을 올리는 이유로 관세를 탓하려는 시도를 멈춰야 한다고 썼습니다. 이어 지난해 월마트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수십억 달러를 벌었다며 관세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대신 중국과 협의를 통해 흡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산 제품에 부과된 관세만큼 가격을 올리지 말고 중국 측 수출업체와 월마트가 이익을 줄이는 길을 택하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금리를 놓고 대립하고 있는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 제롬 파월 의장도 역시 SNS에서 비난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연준이 가능한 한 빨리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너무 늦는 것으로 유명한 파월은 아마 또 망칠 거라고 조롱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홍주혜입니다.